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의 x제곱. x의 값을 한없이 키우면 3의 x제곱은 어디로 향해서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했었죠.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랑 사실 이거랑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n제곱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x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얘는 그냥 등비 수열인 거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등비 수열의 얘를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제 띄엄띄엄 가죠. 얘는 3의 1제곱은 3, 뭐 3의 2제곱은 9, 3의 3제곱 27 이렇게 띄엄띄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이제 이 x가 띄엄띄엄 이렇게 이걸 이산적이라고 하는데, 이산적인 게 아니고 이제 연속적으로 이 함수는 이제 지수함수죠.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x 값을 계속 한없이 키우면 이 함수의 그 극한은 무한대로 치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기존에 있던 수열의 극한과 지수함수의 극한은. 자, 마찬가지로 3분의 1 x제곱은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x를 무한으로 보내면 계속 무한으로 향할수록 이 y의 값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0으로 향해서 간다는 걸 예전 그 수열의 극한에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원리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극한은 이제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다른 이유는, 일단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진동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 하에, 그리고 1일 경우에는 1의 x제곱은 항상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 실수 r로 수렴을 하면 당연히 x 대신에 r을 넣은 ar제곱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자,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함수가 증가를 하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냐? 무한으로 가고,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면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r로 보낸다면 함수의 극한은 a의 r제곱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0과 1 사이는 감소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r로 향해 갈 때 똑같이 a r제곱, 무한으로 갈 때 어디로 가죠? 0. 마이너스 무한으로 x가 향해 가면 플러스 무한. 이렇게 지수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이제 그 추론한 그래프를 토대로 이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암기는 자, 요거 사실 머릿속에서는 그래프가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무한으로 보낸다. 1보다 크다. 무한대. ax제곱 마이너스 무한을 보낸다. 이쪽이니까 0으로 갑니다. ax제곱 x를 무한으로 보낸다. 0 ax제곱 무한 어디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죠. 0과 1. 자, 요것도 이렇게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그래프만 그리면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문제 1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네. 풀어볼게요. 자, 4의 x제곱이니까 얘가 무한으로 가. 그러면 사실 이 함수의 극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4니까 1보다 커요.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x를 무한으로 향해서 계속 보내면 우리는, 그렇죠,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5의 x제곱 그래프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5의 x제곱 이거죠. x를 마이너스 왜 그런지는 알죠?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하나씩 가면 y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4분의 1은 1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지수함수 그래프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자, 감소하는 함수 그래프에서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그죠? 0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답은 0.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식들만 보고 어디로 가는지를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추측이 가능하게끔 눈으로 눈도장을 찍으세요. 자, 얘는 무한대. 자,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니까 5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5의 무한대분의 1이랑 똑같고,
얘가 밑에가 계속 발산할 거니까 0으로 수렴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무한대제곱은 0으로 수렴하죠. 이 안에가 1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예제 1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같이 풀어야 되겠죠? 자, x 무한으로 보내면 무한. 자, 발산분의 발산꼴. 자, 최고차로 나눈다. 자, 최고차는 2가 제일 큰 수죠. 여기서 2x제곱이. 자, 위아래로 2x제곱 나눕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1. 이 i는 무한으로 계속 보내면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는 1로 똑같으니까 0으로 수렴하죠. 자, 얘는 약분해서 1. 따라서 1로 수렴합니다. 사실 이거 극한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극한, 수열의 극한.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보이겠죠. 수열의 극한처럼 똑같이. 근데 여기서 x는 0으로 갑니다. 극한이 어디로 가냐? 여기서는 무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0으로 가니까 0을 다 대입. 그러면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0으로 수렴합니다. 0제곱은 1이죠. 자, 밑에 문제 2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x가 무한으로 갑니다. 자, 무한. 자, 그러면 발산. 물론 마이너스로 발산하겠죠. 자, 이런 꼴의 형태에서는 위아래로 똑같이 제일 큰 차수. 여기서는 3의 x제곱이 크네요. 나눠요. 자, 그럼 얘는 자, x를 무한을 보내니까 3분의 1의 x제곱 무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죠. 자,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얘는 약분하면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x제곱 분의 1은 얘가 무한으로 갈수록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자, 바로 최고차가 여기 있네. 그러면 앞에 개수 b 마이너스 1분의 1. 어차피 약분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날아갈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풀면 되겠죠? 자, 2번 0으로 보냅니다. 그럼 0 다 대입해요. 그러면 1 플러스 1분의 1. 따라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극한인데 사실 우리 지수함수의 극한은 뭐 특별히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자, 이제 로그함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로그함수 선생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댔죠. 자, 1보다 크고 a가 이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로그함수는 증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로그함수는 감소.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하냐면 점근선 x 부분이 진수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이 조건에 의해서 점근선은 0이 닿을 수 없으니까 절대 x는 0. 자, 이게 점근선이에요. 닿을 수 없어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부분도 점근선이 0보다 크니까 자,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닿을 수 없으면서 감소하는 함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정점, 지나는 한 정점은 무조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로그 함수에서 자, 로그 함수 자, 첫 번째는 x를 무한으로 보냅니다. 자, x를 무한으로 보내면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이 함수는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으로 한없이 향해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 x를 0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갈까요? x를 0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때 0으로 갈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향해서 가겠죠. 플러스 방향을 우리가 우극한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0 플러스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0에서 방향이 이쪽 아니면 두 쪽 방향으로 오는데 이쪽에서 오는 방향. 그러면 그때의 y값은 마이너스 무한. 그래서 이 향해 가는 y값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잘 살피면 돼요. 만약에 r로 향해서 간다면 그때의 값은 로그 a, r로 극한값을 취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땐 무한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면
x가 0으로 플러스로 가면 y는 어디로 갑니까? 계속 하나씩 커지죠? 플러스 무한. 이 끝입니다. 그래프 그려서 그냥 플러스 극한값 찾는 거 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보세요. 로그 2x 밑이 1보다 커요. 어떻게 그립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 점근선은 x는 0, 정점 1. 자, x를 무한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향해 가요? 무한으로 갈수록 플러스 무한으로 발산. 2분의 1입니다. 밑이 2분의 1.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자, 여기는 정점 1,0을 지납니다.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요.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갔을 때 y 값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플러스 무한대. 자, 3분의 1, 밑이 3분의 1이면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죠. 이렇게. 자, 1 이렇게 됩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로그 함수의 극한도 어렵지 않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자, 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왜 나오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의 이 합성을 할 거거든요. 잠깐 펜 충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자, 로그 함수에 이제 합성을 합니다. 합성. 자, 로그 a x가 아니고 로그 a fx일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리밋 x를 c로 보내면 이때는 진수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 안에 합성이 되어 있어서 fx가 껴있을 때, 그리고 이 a 값은 밑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닌 양수여죠. 자, 이런 경우에 리미트 x를 c로 보내면 어디로 가느냐. 자, 사실 이 로그 안에 이 x를 c를 여기 이렇게 보내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연속인 경우의 조건에서만 해당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거를 연속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냐, 이게 두 개가 서로 바뀔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배우기에는 증명 과정은 이제 교육 과정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성립한다고 알려진 걸 이제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x를 c를 여기다 먼저 보내도 됩니다. 로그를 밖으로 빼내고 리밋과 로그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fx에다가 c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로그 a를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어디로 수렴을 하겠죠. 그 수렴 값을 이제 문제에서는 알파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 a 알파로 생각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x가 무한일 때도 같은 이 식이 성립합니다. 로그랑 리밋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자면 선생님 로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지 말고 그냥 x1 여기다 보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내라. 로그에다 다 안에다 그냥 순서를 바꿔서 리밋 먼저 계산을 해라. 그러면 1 대입하니까 로그 3, 3분의 1. 따라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1이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x 무한, 먼저 x를 무한으로 보내세요. 얘 보내면 9로 가죠. 앞에 있는 최고차 개수비 1분의 9. 그러면 로그 3의 9니까 답은 2.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 4번 풀어보세요. 네, 다 풀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 3 보내세요. 여기 3 넣어. 그러면 로그 2의 8. 8은 2의 세제곱. 2, 3, 6. 따라서 얘는 3으로 나오고 답은 2.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로그 리밋 먼저 x를 무한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얘 어디로 가냐? 개수비.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1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로그 2의 1. 정답은 0이죠. 자, x 2로 보내세요.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8분의 8 플러스 2분의 1. 따라서 10분의 1.
로그 10분의 1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죠.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로그 빼기 로그예요. 그러면 로그 어떻게? 나누기로 바꿀 수 있죠. 밑에가 얘고 위에가 이겁니다. 따라서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서 선생님이 쓸게요. 자, 인수분해 하는 이유는 왠지 약분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x에다 1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먼저 1로 보내요. 여기다 1 보내. 그러면 로그 3에 얼마로 되냐면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무리수 2와 자연 로그. 자, 이걸 보면 사실 요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이런 값을 어떻게 하는지 뭐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에서 x에서 x분의 1제곱. 자, 이거거든요.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 0이고, 자, 얘는 0으로 보내면 0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대략 1이랑 비슷한데 1보다는 조금 뭐 크거나 작겠죠. 0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느냐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얘는 조금 1보다 큰 쪽에서 있을 거고 한번 대략 1.0000 엄청난 수의 1에 뭐 얘도 0분의 1이라면 거의 무한이랑 비슷하니까 0분의 1은 밑에가 분모가 한없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는 커지니까 얘는 무한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요런 수 대략 요런 수 엄청 1에서 가깝지만 1보다 조금 큰 수를 무한번 계속 곱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할 것이냐. 일단 수렴을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수렴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수렴을 이제 합니다. 어디로 하냐?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x에다가 0.1 넣고 0.01 넣고 이렇게 계속 0으로 향해서 우극한으로 0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으로 향해 갔을 때 그 극한값을 찾아봤더니 대략 이쪽으로 향해서 간대요. 마찬가지로 0으로 향해서 계속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이 값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값은 이쪽으로 향해서 간대요. 그러니까 대략 2.7, 뭐 18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계속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이렇게 1과 비슷한 수를 한없이 계속 곱하면은 2점 얼마가 나온다.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 이 극한값 1에서 0으로 향해서 가면서 0분의 1꼴에 향해서 가는 이 일정한 수 2.718 얼마 이 수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2라고 표현할 거예요. 무리수라고 쓸 겁니다. 이거는 무한소수,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죠. 자, 그리고 그 값은 대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 뭘 기억하냐? 이렇게 다른 걸로 합시다. 1 플러스 얼마분의 똑같은 이거의 역수 얘하고가 서로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어야 돼요. 특징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 별 모양이 0으로 향해서 가는 그 값은 항상 이 무리수라는 2로 수렴한다.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새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외우세요. 1 플러스 별표분의 1은 제곱은 그 별표를 0으로 보냈을 때 2로 수렴한다. 자, 다 외웠나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선생님 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2로 간다. 이거나 뭐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x 대신에 이번에는 뭐로 이제 치환할 거냐면 이 지수 부분을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그러면 x는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t분의 1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t가 될 거예요. x가 0으로 가니까 x분의 1을 t로 나왔으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자, x분의 1이라는 함수 그래프는 이거죠. y는 x분의 1. x가 0으로 향해 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x를 0 플러스로 제한을 시켜놓고 플러스 무한대인 경우에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x가 0보다 향해 갈 때 그때 t는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무한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x 자리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치환한 t를 넣을 건데 x가 0으로 갈 땐 t는 플러스 무한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이때 무리수 2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보면 리미트 1 플러스 똑같이 별표예요. t분의 1을 별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별표의 역수는 다시 t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별표는 어디로 가냐면 자, t가 무한으로 가면 이 별표 t분의 1은 어디로 가냐? 즉 별표는 똑같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어딜 가나 적용이 항상 되니까 이것만 외우면 사실 이게 2라는 것만 알아두면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이거 분의 1이죠? 여기도 분의 1. 이것만 알아두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무리수 2 외우세요. 자, 별표분의 1 역수. 별표분의 1 역수. 이때는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무한대. 이때는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냥 x는 0으로 향해서 갈 때 그때 무리수 2라고 정의 내린다 하고 무리수라고 외우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여기 별표예요. 별표.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별표 분의 역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역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별표분의 1 역수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전체에 몇 제곱을 하면 다시 원래 기존의 x분의 1제곱이 되냐? 2제곱 하면 두 개 곱했을 때 x분의 1제곱 나오죠. 그래서 리밋 x를 이제 0으로 보내면 자, 1 플러스 0분의 무한꼴 형태 나오죠. 무한꼴. 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값은 2로 수렴, 무리수 2. 근데 그거의 제곱이 정답이니까 답은 2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그리고 그 변형한 식의 수렴값을 찾고 거기에 그 제곱이면 제곱, 뭐 2분의 1제곱이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별표의 역수. 얘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3x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3x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몇 제곱하면 됩니까? 전체에 x를 만들기 위해 3분의 1제곱하면 돼요. 이제 x를 자, 여기서 왜 0이 아니고 무한이냐?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별표가 0으로 가려면 x는 무한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은 어디로 가냐? 2, 무리수 2. 따라서 2의 3분의 1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네. 자, 별표의 역수를 원합니다. 따라서 전체 4x분의 1이 아닌 이 식에다가 우리가 기존의 x분의 1이 되려면 4제곱을 하면 2개 곱해서 x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2의 4제곱으로 수렴. 얘가 2로 가죠. 자, 두 번째. 자, 별표 1 플러스 4x분의 1의 역수는 별표의 역수는 4x예요. 그런데 문제는 x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 하면 되죠. 리밋 x를 무한으로 보내야지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얘는 안에 거 2로 수렴, 2의 4분의 1제곱. 자, x분의 5 별표예요. 자, 이 별표가 역수가 원하는데 역수가 5분의 x예요. 5분의 x. 역수는. 자, 그러면 거기 전체에다가 x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5제곱 하면 되죠. 그래서 x를 무한으로.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은 2로 수렴. 그래서 2의 5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 지수함수 극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무리수 2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자연 로그. 자, 이건 뭐냐? 무리수 2라는 것에 x제곱이라고 해서 함수를 붙인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역함수를 취할 수 있죠. 이런 함수는 2가 지금 대략 2.7 얼마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 y축 그렸을 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지수함수에서 0,1을 지나죠. 정점.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역함수는 그럼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1,0을 지나면서, 자, 이 함수는 역함수니까 로그 2의 x라고 해서 이 밑을 2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밑이 이 무리수 2일 때는 자연 로그, x의 자연 로그라고 새로운 기호를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lnx라고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lnx다 하면은 우리 상형 로그 할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밑이 10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lnx라고 쓰면 밑이 2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2x제곱 증가함수죠. 2가 1보다 크니까 자, lnx 이거는 두 개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y는 x의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문제 6번 풀어볼게요. 자, ln1. 자, 얘는 로그 2의 1이에요. 자, 로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진수 부분 1이면 얘는 0이죠. 그래야지 2의 0제곱 1이니까. 자, 2의 7제곱. 로그 2의 7제곱이에요. 그러니까 7이 앞으로 나오니까 7 로그 2. 자, 얘는 1이랑 똑같죠. 따라서 7. 자, 로그 2의 자, 루트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인가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근데 그거 역수.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앞으로 나오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ln은 로그 2의 루트 3. 자, 그러면 우리 로그의 특징이 뭐냐? 이것과 이것이 서로 바꾸어도 그 결과값은 같다. 따라서 루트 3의 로그 2의 2와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정답은 루트 3.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하거든요. 바로바로 눈에 익혀서 얘가 1이다, 얘가 바로 0이다. 바로 7.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바로 보이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데 루트 3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